안녕하세요. 뻘짓용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왜 지인한테 컴퓨터 조립을 해주면 안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농담이고요. 요거는 제가 조립해준 건 아니긴 한데 근처에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해서 일단 갖고 오라고 했어요. 이게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전원이 안 켜진대요. 근데 별도의 전조 증상은 없었고 잘 쓰다가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안 켜진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살펴보고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와 함께 몇 가지 간단하게 업그레이드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거 조립이 조금 골 때리거든요. 일단 증상부터 확인하러 가시죠. 자, 일단 여기로 갖고 왔는데 한번 전원을 연결해가지고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지금 전원을 연결한 상태인데도 전원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거든요. 이러면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게 케이스의 이제 쇼트가 불량일지 아닐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케이스를 까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옆면을 드러내면 일단 이 아래쪽에 전원 패널선이 꽂혀 있을 거거든요. 이 패널선을 인위적으로 한번 쇼트를 시켜가지고 전원이 부팅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 그래픽 카드가 좀 걸거치니까 얘를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위적으로 한번 쇼트를 내보겠습니다. 자, 저쪽에 지금 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잖아요. 이 말인즉슨 메인보드나 램이나 지금 이쪽에도 이제 램에도 불빛이 들어오는 거 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로 보여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이게 전원이 켜지는 원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메인보드를 쇼트 내서 켜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케이스의 전원 버튼이 바로 이건데 이게 바로 쇼트를 내는 장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뭔가 좀 안쪽에 있는 연결이 끊어졌다던가 한다면 이렇게 증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팅이 되는 걸로 봐서는 아마 메인보드나 CPU나 램이나 이런 거는 멀쩡한 것 같고 케이스가 조금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버튼 쪽에. 그럼 일단 다시 원래대로 조립해서 혹시나 모를 다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고 이쪽 모니터 연결했거든요. 한번 전원을 쇼트 시켜가지고 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걸 확인했으니까 문제가 뭔지 알았죠? 그럼 이제 해결하러 가시죠. 자, 그래서 케이스가 문제인 걸 알았으니까 일단 1번은 케이스를 바꾸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쓰고 있는 파워가 파워렉스의 바쿠나 500W 파워거든요. 이 파워가 그래도 뻥 파워는 아니지만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파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비싼 파워 주면 또 아깝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마이크로닉스의 사이클론 600W짜리가 남는 게 있어가지고 일단 이걸로 바꿔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이제 BX500 SSD가 이게 또 남는 게 있어가지고 요것도 이제 서브로 달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총 작업할 거는 3개고요. 첫 번째가 케이스 가리, 두 번째가 파워 교체, 세 번째가 SSD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꿀 케이스도 가지고 왔는데 물론 요것도 남는 겁니다. 남는 케이스인 데이븐이 F707을 가져왔어요. 요게 한 3만원대 정도의 케이스인데 딱 3만원짜리의 성능을 보여주더라고요. 요것도 나쁘진 않아가지고 일단 요걸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가 얘는 상단 파워 방식이거든요. 파워가 상단에 달려요. 이게 좀 약간 옛날에는 좀 많이 쓰였던 방식인데 요즘은 다 하단에 파워를 장착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글 아닌 업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케이스를 교체하는 작업이 되게 많이 힘들어요. 조립을 2번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약간 골 때리는 게 여기 하드가 2개 있거든요. 근데 이 위에 하드는 이제 고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덜너덜 거립니다. 하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거기 때문에 흔들리거든요. 흔들리면서 아래쪽 하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요거는 수명에 좀 안 좋아 보이긴 해요. 일단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 240기가짜리 SSD 요거까지 해가지고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 것들은 다 옮기도록 할게요. 이외에 크게 특별한 부품은 없어 보이네요. 자, 일단 꽂혀 있는 거를 다 뽑아주도록 할게요. 그래픽 카드도 뽑아주고 그 다음에 각종 SATA 케이블들도 다 뽑아주고요. 파워 커넥터에 장착된 것들도 다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보드에 연결된 선을 다 뺐으니까 이제 나사를 빼서 메인보드만 한번 쓱 들어볼게요. 자, 요렇게 메인보드를 빼줬어요. 남은 거는 이제 하드랑 SSD거든요. 근데 메인보드 상태가 이 램도 꽂혀 있는 게 하나는 RGB가 달린 튜닝 램이고 하나는 그냥 시금치 같은 램이에요. 이게 정말 일단 개당 16GB인데 이제 물어보니까 요거 LED가 달린 걸 먼저 샀다가 그 다음에 요거를 추가했다고 해요. 그래도 용량은 16GB 짜리라서 이제 토탈 32GB인데
뭐 그래요. 전반적으로 여기 먼지도 좀 많아가지고 이따가 나가서 먼지도 그냥 털고 뭐 써멀도 새로 한번 닦아주고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SSD랑 하드들도 빼주도록 할게요. 이게 약간 까다롭네요. 여기 위에 하드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뒤쪽에도 열 수가 없고 앞에도 이렇게 꽉 막혀 있어가지고 얘를 뺄 수가 없어요. 이게 아마 여기 앞에 부분 요거를 열면 이제 하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힘으로 어우 먼지가 모자이크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드를 빼고 여기도 이제 고정되어 있는데 이 고정된 나사를 빼고 하드를 꺼내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드까지 다 꺼내면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하드까지 다 꺼내면 이거는 이제 쓸모없는 쓰레기가 된 겁니다. 저기 파워는 제가 잘 뜯어가지고 뭐 테스트용으로 쓰던가 하도록 할게요. 뭐 작동 자체는 잘 되는 것 같으니까요. 굉장히 더러워서 일단 닦고. 그러면 여기 새 케이스에다가 기존에 있던 이제 메인보드를 조립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먼지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요걸 떼가지고 에어로 한번 불어준 다음에 여기 이 쿨러도 떼서 써멀도 다시 한번 발라주도록 할게요. 묻붓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거 묻붓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가지고 기존에 묻어있던 써머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CPU를 메인보드에 넣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써머를 바르고 자, 이렇게 단단하게 이제 CPU와 CPU 쿨러가 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램을 꽂아주도록 할게요. 자, 2번과 4번에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새 케이스에 파워를 장착해 주도록 할게요. 뭐 기본적으로 하단 파워 케이스들은 파워를 먼저 장착해 줘야지 나머지 조립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600W가 들어갈 거예요. 뭐 그렇게 좋다고까지는 아닌데 이제 싼 마이로 이제 쓸만한 파워거든요. 그 다음에 CPU 보조 전원이 올 선을 위에다가 미리 빼 놓고요. 자, 이제 이렇게 돌려 놓으시고 메인보드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기존 케이스에서 꺼낸 IO 실드를 이쪽에 장착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이 메인보드를 다시 넣어 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뭐 일반적인 조립이랑 똑같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이상한 사항은 없을 겁니다. 미리 빼놓은 여기 CPU 보조 전원을 먼저 꽂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인보드를 장착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24핀 메인 파워선을 연결하고 그리고 SSD와 하드를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이 케이스가 특이하게도 이쪽으로 선을 옆으로 뺄 수 있어서 꽤 예쁘게 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드를 두 개 넣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쪽에서 결착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펜을 떼어내야 되네요. 요거는 조금 불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렇게 하드 나사 구멍에 딱 맞게 나사를 조이라는 거죠. 자, 하드 장착이 끝났으니까 다시 이렇게 판을 끼워 주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SSD를 장착해야 되는데 뭐 SSD는 이제 보니까 여기 측면에도 넣을 수 있고 전면에도 넣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저는 SSD를 뭐 요렇게 전면에 꽂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뭐 장착하기가 훨씬 편할 거예요. 그리고 SSD를 이 BX500도 설치해 줘야 되니까 요것도 뜯어주도록 할게요. 얘가 D램리스라서 그렇게 좋지는 못한데 그래도 용량 50%를 안 넘기면 꽤 괜찮은 속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요렇게 장착하면 예쁠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이 꼽혔을 때 얘가 더 예쁘거든요. 얘를 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 장치는 다 꽂았고 이제 슬슬 마무리가 보이거든요. 이제 각종 여기 메인보드 아래 패널선과 여기 SSD 그리고 이 펜들 장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스템 펜은 이쪽에 자리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 꽂도록 하고요. 이게 다 SATA를 쓰다 보니까 되게 선이 복잡하기도 하고 특히 이쪽 부분이 이제 플랫 케이블이 적용된 파워가 아니라서 되게 좀 빡세네요. 이러면 좋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제 그래픽 카드를 장착할 차례입니다. 그래픽 카드가 얘는 여기 메뉴에 있는 슬롯이 뜯기네요. 그러면 여기 메뉴에 있는 지금 PCI 가이드를 떼어내고 여기 세 번째로 옮겨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래픽 카드까지 모든 선이 연결됐어요. 이게 뒤쪽 펜, 앞쪽 펜 연결됐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됐고, 여기 SATA 케이블과 여기 SSD와 하드 전원 케이블까지, 그리고 패널 선도 모두 다 연결이 됐죠. 이제 남은 거는 뭐다? 선 정리다. 근데 여러분들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선 정리를 잘 못한다는 거,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했는데 이쪽 아래쪽에 지금 하드가 2개에다가 지금 파워선에 지금 SATA 케이블도 4개를 다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요게 최선이었습니다. 이 파워가 만약에 플랫 케이블이었으면 뭐 좀 더 쉬웠을 것 같은데 뭐 잘 닫히면 됐죠? 뭐 잘 닫힐 거예요 아마. 일단 요렇게 뭐 블록 튀어나온 것 없이 잘 닫혔기 때문에 뭐 이거는 선 정리에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요 정도면 합격점이라 할 수 있겠죠? 아닌가요? 댓글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일단 요것만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되지 않았나요? 개인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네요. 일단 보기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조립하면서 뭐 실수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작동이 잘 되는지, 그리고 이 SSD도 이제 새로 인식을 시켰기 때문에 SSD도 새로 한번 파티션을 잡아주고, 그리고 뭐 램 오버클럭도 살짝 해줄 계획이에요. 자, 이제 전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뭐 과연 문제가 그쵸, 문제 없이 조립이 된 것 같습니다. 요 화면만 뜨면 일단 절반 이상은 성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인식이 됐고요. 이제 F1을 눌러서 이제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이제 바로 그냥 세팅을 자동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가 뜨는 것까지만 확인하고 이제 그 다음에 세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윈도우 로그인 하는데 왔는데 배경이 그래요. 뭐 사진 안 보고 뭐죠 이게? 윈도우 10에 이런 암호가 있었네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자, 아무튼 먼저 해줄 것은 이제 파티션을 잡아줄 건데, 파티션에 들어가서 아까 BX500 파티션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새 단순 볼륨 잡은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요렇게 기존에 쓰던 SSD, 그리고 하드 1, 하드 2, 그리고 새로 추가한 이 마이크론 BX500 추가된 거죠. 기존에 썼던 하드도 정상적으로 다 인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램 오버클럭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뭐 16GB의 뭐 게일이라서 그렇게 높은 오버클럭이 안 될 거거든요. 그냥 3200CL16도 조금 힘들 것 같고, 일단 뭐 전압을 조금 더 주던가 아니면 클럭을 조금 낮춰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SI 클릭 형태의 바이오스에 들어왔고요. 일단 먼저 PBO를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AMD 오버클럭에 들어가서 승인, 그 다음에 프리전 부스트에서 어드밴스드, 그 다음에 PBO 리밋을 매뉴얼 해서 여기 전력 제한이거든요. 전력 제한을 그냥 이제 한 6000 정도로 써주면 아주 넉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전 부스터 요것도 스케일러도 매뉴얼로 설정한 다음에 10배, 그 다음에 최대 200Hz, 그리고 온도를 충분히 잡을 만한 공랭 쿨러가 있으시면 이렇게 200으로 해주시면 돼요. 최고치가 아마 62,000 얼마일 텐데 뭐 그냥 5로 깔끔하게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CPU 오버클럭은 뭐 PBO가 되니까 CPU 오버클럭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00의 CL16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CL16, 18, 36으로 한 다음에 전압을 대신 조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D램 전압을 1.39까지 주도록 할게요. 1.4V까지는 솔직히 뭐 공랭 환경에서도 충분히, 그러니까 별도의 쿨링이 없는 환경에서도 충분히 쿨링이 문제 없고요. 사실 1.45V까지도 케이스 쿨링만 충분하다면 부팅이 잘 돼요. 지금 일단 보시면 아마 윈도우 진입까지는 문제 없이 될 것 같네요. 일단 계속 이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윈도우 진입이 안 된 것처럼 보이죠? 그냥 이제 다시 강제 종료를 하고, 문제가 이제 메모리 오버클럭인데, 이번에는 3200MHz CL18로 가겠습니다. 아마 요거는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18, 21, 21, 42 이렇게 이거 조금만 더 풀어줄게요. 43까지만 해주고, 그 다음에 전압을 1.39V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6기가는 8기가보다 오버클럭 더 안 먹거든요. 더군다나 얘는 삼성도 아니고 하이닉스도 아니고 게일, 아마 얘를 뜯어보면 마이크론일 거예요. 마이크론 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버클럭 수율이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넉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정상적으로 부팅이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창이 뜨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 3200의 CL18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러면 전압을 조금 더 주면서 이제 클럭도 한 단계 낮춰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램 오버클럭이 이렇게 안 들어가나요? 자, 그럼 다시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전압을 1.39가 아니라 1.4V까지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모리 클럭을 그냥 300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1.4V에 3000MHz CL18. 아마 요거는 부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부팅이 되고 나서도 안정화를 얼마나 보냐가 중요하긴 한데 요거는 잘 얘기를 좀 빌어봅니다. 요거는 정상적으로 부팅이 된 것 같네요. 자, 일단 부팅이 됐고요. CPU Z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CPU Z에 들어가니까 지금 3500X 그리고 메모리 클럭이 3000에 CL18, 21, 21, 43까지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메모리 오버클럭이 제대로 됐는지 안정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테스트맵 5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M5로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주기가 5까지 됐는데도 오류가 하나도 없으면 웬만하면 램 오버클럭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특정한 상황 속에서 게임에서 갑자기 렉이 걸린다, 끊김이 생긴다, 그런 경우에도 램 오버클럭을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내가 실사용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안정화에 성공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얘가 오류가 뜨는지 안 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이 됐는데 오류가 2개가 떴어요. 이러면 램 오버클럭이 실패한 겁니다. 그럼 다시 들어가서 타이밍을 낮추던가 클럭을 낮추던가 아니면 전압을 올리던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전압을 조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1.41V까지 0.01V만 더 줘보고 한번 또 오류가 생기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램에 방열판도 붙어 있고 얘가 쿨링이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라서 아마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1.41V 좋습니다. 자, 다시 TM5를 켜서 오류가 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기존 컴퓨터에서 케이스 변경, 파워 변경, SSD 추가, 램 오버클럭까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작업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서 마음에 들고요. 조금 아쉬운 건 램 오버클럭인데 요거는 아무래도 제조사가 제조사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결과물이 꽤 괜찮아서 마음에 드네요. 저는 요거를 주제로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요렇게 요청했는데 여러분들 남의 컴퓨터 함부로 맞춰주면 이런 거 계속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컴퓨터는 친척, 가족 아니면 맞춰주지 말라. 친척도 이제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찾아보면 직계 혈손 아니면 맞춰주지 말라 이런 얘기들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이렇게 컨텐츠로 만들 수도 있고 아무튼 잘 정보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생각과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시 봅시다.